브루클린에서 경찰이 총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앞으로 반송된 영주권 카드나 노동 허가증에 대해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악덕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은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맥그로-힐이 앞으로 초중고교 일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소득 기준의 범위를 확대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신축 서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브루클린에서 경찰이 총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런스 모노엔 뉴욕시 경찰국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4시 40분께 브루클린의 한 교차로에서 갈색 자켓을 입고 있는 흑인 남성이 은색의 총기로 보이는 것을 행인에게 겨누고 있다는 몇 건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설명과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고 용의자가 다가오는 경찰들을 향해 양손을 모아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자 출동한 경찰들은 그에게 총 10발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가 아닌 깡통이 달린 쇠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34살 사이드 바셀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드의 아버지는 사히드는 조울증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앞으로 반송된 영주권 카드나 노동 허가증에 대해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증, 여행 허가 서류 등은 수취인으로부터 60일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서비스국에서 서류가 수속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노동허가 등 카드 발급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카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반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외교관, 정부 대표이거나 30일 이내 미국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의 벌금이나 3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악덕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은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체불 임금 피해자 대부분은 이민자들입니다. 지난해 뉴욕주 노동국 수사력 강화와 피해 근로자 지원 확대로 체불 임금 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2017년 체불 임금 환수 규모가 전년도보다 $130만 늘어난 총 $3,500만 넘었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도 2016년 2만 7천여 명에서 3만 6,446명으로 9천여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2015년 근로자 임금 착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민자들이며 고용상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재팀과 보복 예방팀을 구성해 고용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접촉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유형은 종업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팁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경우, 또 오버타임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최종 급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 등입니다. 뉴욕시에서 총 $1,556만 환수됐고 롱아일랜드에서 $518만여 달러, 업스테이트 중부 허드슨 지역에서 $410만여 달러가 환수됐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노동국 수사 인력 증원을 위해 2018-2019 회계년도에 $100만 추가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미국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해달라며 주 교육국과 출판사에 보낸 편지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맥그로-힐이 앞으로 초중고교 일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맥그로-힐은 지난해 7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한인 청소년들의 편지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제안을 학술 디자인 편집팀과 공유하고 교육팀에서는 학생들이 추천하고 제안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인 학생 50여 명은 맥그로-힐을 포함해 호튼 미플린, 피어슨 등 출판사 6곳에 편지를 보내 한국의 삼국시대, 불국사, 석굴암, 금속활자와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의 활약, 독도, 위안부, 그리고 한국전쟁과 경제발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같은 내용의 청원 편지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도 전달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교과서 출판사나 주 교육부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한인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에코 코리아가 진행한 캠프 참가를 계기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코 코리아는 오는 8월 6일에서 9일 2018 YKAA 역사문화 캠프를 열어 미국 교과서에 나올 한국 문화, 한국 현대사, 미국 사회 속 한인 역사와 한국을 알리는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소득 기준의 범위를 확대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신축 서민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자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서민 아파트에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약 3만 $1,000 이상 4만 달러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3만 $3,000 이상 4만 $6,000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소득 기준의 범위를 확대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맨하탄 이스트 할렘의 아카시아 가든은 124가구를 모집하며 지원 가능한 연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3만 $69에서 6만 $6,800, 2인 가구 기준 3만 $2,195에서 7만 $6,400로 확대 책정했습니다. 1인에서 6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브롱스의 오린빌 웹스터 커먼스 D 아파트는 122가구를 모집하며 1인 가구 19,680달러에서 66,800달러, 2인 가구는 21,086달러에서 84,040달러로 지원 가능한 연소득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1인에서 6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브루클린 클린턴 빌스의 555 웨버리 애비뉴 아파트는 38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기준 27,086달러에서 4만 $80, 2인은 27,360달러에서 4만 $5,840입니다. 브롱스 크레스톤 번사이드는 5월 21일까지 10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4,949달러에서 6만 $120, 2인 가구는 16,046달러에서 9만 $1,680입니다. 또 브루클린의 클린턴 힐 325 라파이트 애비뉴 아파트는 35가구를 모집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지원 가능한 소득 6만 $9,600에서 8만 $6,840, 2인 기준 7만 $3,543에서 9만 $9,320로 책정했습니다. 구입한 주택을 유지하는 데 뉴욕이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의 20%를 다운페이할 경우 뉴욕은 연간 최소 $35만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고 LA의 경우 연소득 $15만여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투자업체인 유니슨이 발표한 2018 주택 구입 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도시는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중간값은 $16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가격대의 주택을 10% 다운페이먼트하고 구입하려면 무려 $41만 $8,482의 연소득이 필요하고 20%를 다운페이먼트해도 $35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주택 중간값이 130만 달러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연소득이 각각 10% 다운페이먼트 할 경우 35만 달러, 20% 다운페이 할 경우 29만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LA는 이들 도시와 비교할 때 필요한 소득 기준이 낮은 편이지만 중간 주택값을 71만 4,935달러로 계산해서 10%를 다운할 경우 19만 달러, 20% 다운페이 할 경우 거의 16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애틀도 주택 구입을 위해서 LA와 비슷한 소득이 필요했지만 포틀랜드, 덴버, 애틀란타 등은 필요한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Get Covered NYC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1:1 상담을 실시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벌이는 Get Covered NYC 캠페인이 퀸즈 플러싱과 프레시 메도우, 써니사이드 등과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에서 진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Get Covered NYC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보험자들의 연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 메트로 플러스의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 등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Get Covered NYC를 통한 보험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는 311로 전화하거나 877-877 번호로 Covered NYC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Get Covered NYC 캠페인 장소와 일정은 뉴욕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개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다. 뉴욕시 전철역의 심각한 노후로 공사 규모가 커져 공사 예산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각 전철역마다 노후한 시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개보수 공사의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공사 계획이었던 32개 전철역 가운데 20개 역의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12개 역의 공사는 잠정 연기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 로타 MTA 회장은 공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졌다며 총 예산 9억 3,600만 달러의 대부분이 19개 전철역 개보수 공사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NW 전철의 30에비뉴, 36에비뉴, 39에비뉴역을 비롯해 1, 2, 3번 전철의 34스트리트역, C전철의 53스트리트역, 스태튼 아일랜드 레일웨이의 리치몬드 밸리역 등 총 20개 전철역은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돼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전철역은 오는 2020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개보수 공사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MTA의 공사 축소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철 신호 시스템 향상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 만성 지연 운행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전철역 공사에 손을 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공공도로에서 페달 보조 전기 자전거 이용을 합법화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배달용 대체 수단으로 이용되면 교통 정체 현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교통국이 뉴욕시 공공도로에서 전동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 이용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에 부착된 레버를 누르거나 돌려 자전거를 움직이는 방식의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일반 도로나 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 규정이 제정되면 시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동 잠금 해제를 하고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는 도크리스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페달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배달용 또는 교통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날로 심화되는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여기에 시정부가 지난해 배달용 전기 자전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행 규정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페달 전기자전거 합법화 추진과 관련해 안전성과 친환경성, 저렴한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이용 가능하며 배달원에게 적절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고 이들의 생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 한인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로 또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에서 한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가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한국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캠퍼스에서 공부만 하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실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거 느끼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페이로서 보상도 있지만 그 일 자체로서 배움으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그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턴십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8주,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유급으로 진행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인턴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프로그램은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면접 과정은 뭐 짧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같이 시간을 그래도 2-3달 같이 보내다 보면 서로 인성도 알게 되고 관심 분야도 알게 되고 이 학생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맞는지 이런 포지션을 또 고를 수 있겠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이후 정직원 채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한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9일부터 키타 홈페이지에서 채용 기업과 업무를 확인한 뒤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첫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오픈하면서 인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버질 애비뉴에 위치한 타겟은 LAPD 등 주류 관계자들을 초청해 소프트 오픈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의 고용 효과와 쇼핑의 편의성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매장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대형 주상복합 단지 건물 1층에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의 편리성은 물론 인근 지역의 유동 인구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인타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roughout, and I think just in general, it'll do great for Koreatown. I think it's definitely putting Koreatown on the map, and it's one of the densest communities within all of Los Angeles, so I think it definitely deserves a target in this area. 집 앞에 가까워서 너무 좋죠. 동네가 우선은 타겟 있는 동네니까 되게 커뮤니티가 더 좋아지고 우선은 가까우니까 멀리까지 원래는 라브레아 있는 데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 바로 생기니까 걸어왔어요. 지금 걸어와서 너무 좋아요. 이어 관계자들은 타겟 매장은 현재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타겟 매장은 오는 8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바페넴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이나 베타로팜제 등의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 개발된 업그레이드 항생제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환자 1000명당 감염이 2.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포트 어토리티 터미널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출입구가 폐쇄되고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주방위군은 신속하게 터미널의 8에비뉴 출입구와 지하철과 연결되는 통로 등을 폐쇄하고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킨 후 조사를 벌인 결과 하얀 가루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세탁세제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뉴욕시 학부모들이 특목고 입학생의 인종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3일 뉴욕시청 앞에서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최근 취임한 카란자 교육감에게 현재 아시안 학생들이 특목고를 장악하고 있다며 모든 인종과 지역의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로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중범죄 용의자를 구금해 신문할 경우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과 교정시설, 검찰 등 형사집행기관은 중범죄 용의자를 신문할 때 비디오 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비디오 신문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오전에 눈과 비가 예상되고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눈과 비가 내리고 밤 기온 많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